아직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시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어요. 재테크는 어려워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이고 가장 큰 이유는 편견 때문입니다. 이런 편견은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고 심지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도 모르게 날아가게 만듭니다. 어떠신가요? 기회가 아직 안 왔나요? 아니면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회라는 것을 아셨나요? 준비가 부족하셨나요? 본인에게 온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려면 하루빨리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먼저 전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결혼을 계획하고 가정을 꾸리는 시기에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자금이 넉넉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심지어 결혼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월세입니다. 그러나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한다고 하면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전셋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려면 꽤 큰 돈이 필요합니다. 결혼 시기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결국 대부분 악착같이 모은 월급에 대출금을 더해 전셋집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놓친 첫 번째 기회입니다. 내가 어렵게 마련한 8천만 원으로 전세를 구한 집의 주인은 그 집을 고작 3천만 원에 등기부 등본에 본인 이름을 넣었습니다. 결국 전세입자는 8천만 원을 들여 집을 빌렸고 집 주인은 3천만 원으로 집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1억 원이었던 집값은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집 주인은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번 셈이죠. 전세입자인 사람은 전세금 7천만 원으로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켜준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위만 둘러봐도 적금이나 펀드로 부자가 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루었습니다. 부동산 흐름을 항상 공부하고 기회가 온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회사 생활을 하면 업무도 새로 배워야 하고 이것저것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기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운 좋게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펀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부동산 공부를 해서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1억 3천의 아파트가 급매로 1억에 나와 매수한 뒤 임대를 놓으면 연수익이 20%라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는 부동산 폭락이 멀지 않았다고 연일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기준이 없어서 투자를 망설이신다면 두 번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사이 이 아파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비수기라서
같은 아파트가 이번에는 1억 1천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마 1억 원에 못 샀던 사람들은 1억 1천이 시세보다 2천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놓친 3천이라는 가격 때문에 또 다시 매수를 못할 겁니다. 결국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1억의 급매와 1억 1천의 매물을 못 잡고 남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1억 2천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나겠지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투자를 해보시면 투자자에게는 시간도 돈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다가오고 받아들여집니다. 투자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준비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오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매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또는 부동산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다면 그때는 늦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경매를 배우고 이용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 경매를 모른다면 여러분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마저도 날아가 버립니다. 경매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물건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지만 경매 투자를 경험해보니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 갖춰야 할 것은 편견을 버리고 물건의 가치를 알아낼 수 있는 눈입니다. 경매 물건은 항상 나오고 좋은 우량 물건은 누군가에 의해 낙찰되어 매번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어찌 보면 기회라는 공은 이 세상에 한편으로는 나에게 던져지지만 편견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공부와 투자를 통해 편견을 버리기 시작하면 눈이 트이고 어느새 우량 물건이 본인에게 기회가 되어 다가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로 매월 수천만 원의 임대 수익과 몇 년 이내에 수억의 차익을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세와 월세는 그들에게 또다시 투자금이 됩니다. 부자의 길과 반대의 길을 또다시 가지는 마십시오. 여러 매체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쏟아내도 부동산 경매 시장의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쳤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 1. 전세로 집을 빌려서 사는 일. 2. 부동산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기준이 없어서 선뜻 매수를 못한 일. 3. 부동산 경매에 대한 편견으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한 일. 이러시면 안 되겠죠?